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입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날 밤 11시,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5년째, 3년 전 이혼 후 새로 시작한 일이었죠. 빨간 불이 길어서 창밖을 바라보던 중, 길 건너편 오피스텔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단발머리, 그리고 습관적으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까지. 아무리 봐도 제 전처, 미영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미영의 옆에는 네이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미영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제가 멍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서둘러 엑셀을 밟으며 고개를 돌려보니 두 사람이 오피스텔 로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미영의 떨리는 손, 그리고 돌아서며 흘린 눈물까지.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 그때 미영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웠고 결국 서로를 놓아주기로 했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영이 행복해 보였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직도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장을 보던 마트에서였습니다. 생필품 코너에서 세제를 고르고 있던 중, 건너편 과일 코너에서 친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사과를 하나씩 골라 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섬세한 손놀림과 사과를 고르는 꼼꼼한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역시 미영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여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미영이 무언가를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영의 손에서 사과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진호 씨,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재회에 당황해서 들고 있던 세제를 카트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영아, 안녕. 미영이 떨어진 사과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동시에 저도 도와주려고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이 사과에 동시에 닿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미영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의 접촉이었습니다. 서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미영의 손가락에 새로운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혼했구나. 축하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아, 응. 고마워. 미영이 잠깐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 많이 달라졌네. 택시 운전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도 좋아 보인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의 눈가에는 예전에 없던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미소도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미영이 말끝을 흐리며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난 이만 가봐야겠어. 그래, 건강하게 지내. 미영이 카트를 밀고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주울 때 스쳤던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미영의 표정, 그리고 그 짧은 접촉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본 피곤함과 억지스러운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헤어질 때 미영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결국 하지 못한 그 순간 말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재혼까지 한 사람인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뒤적여 봤습니다. 미영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안녕.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이런 식으로 써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옛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싸움까지. 특히 사과를 주울 때 스쳤던 미영의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 순간 흘렀던 전율은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잠이 완전히 깼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받는 그녀의 연락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곧바로 미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내일 오후 3시에 신촌역 앞 카페에서 만나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신촌역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제가 부르자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을 진하게 했음에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을 자주 깨물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메리카노 괜찮지? 이미 2잔의 커피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제 취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보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어제 강남에서 봤지? 결국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했습니다. 무슨... 택시 운전하고 있었잖아. 신호등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깊은 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미영이 말을 멈추고 다시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니야?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미영의 손가락에는 분명 결혼 반지가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은 했어. 강민수라는 사람과? 근데 미영이 결혼 반지를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미영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도덕적이고 원칙적이었던 미영이 말입니다. 미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서워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제일 편해서 미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 전과 똑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미영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슬퍼 보여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의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평범한 일상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미영은 계속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입술을 깨물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그토록 원칙적이고 도덕적이었던 미영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미영의 옆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3년 전과 똑같으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이 불행하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것에 대한 묘한 질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궁금함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어때? 혼자 지내는 게 힘들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먼저 마음을 열었으니 저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이 외로워. 특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미영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밝은 햇살이 사라지면서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더욱 은밀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끔씩 생각해봤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영의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니 그녀도 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가까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3년 전의 그 편안함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핸드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영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가방을 들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모습에서 아쉬움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분주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 대학생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었지만 왜인지 우리만은 그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미영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저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미영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입술을 여러 번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호 씨, 결국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와인바 알아? 거기서 술 한잔하면서 더 얘기할까?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재혼한 여자와 밤에 술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제가 대답하자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동시에 두 볼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점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주변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발걸음 소리와 제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미영이 뒤돌아보며 저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그녀도 저만큼 설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미영을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안내한 와인바는 지하에 있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와인병들이 분위기를 한층 로맨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자마자 미영이 레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그녀가 와인을 주문하는 모습이 의외였지만 동시에 오늘 밤에 대한 그녀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자 미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원래도 술에 약했던 그녀였는데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모습이 예전 기억을 불러일으켜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곳 어떻게 알았어?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 미영이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이런 곳에 온다는 말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대화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미영이 재혼 생활에서 느끼는 공허함, 저의 혼자만의 외로운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마음의 벽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미영이 세 번째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미 볼이 상당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나한테도 잘해줘. 근데 그녀가 말을 멈추고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뛰지 않아. 전혀.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안정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결혼 생활이라니. 미영에게 얼마나 공허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사람. 어제 본 그 사람은 회사 후배야. 처음엔 정말 친구로만 지내려고 했는데.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더라. 네 번째 잔을 마신 후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진호 씨, 솔직히 말할게. 미영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도 계속 내 생각했어. 거의 매일.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놓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와인바의 분위기와 알코올의 힘이 더해져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 나니 미영은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에 약했던 그녀가 오늘은 유독 많이 마셨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 마치 꽃잎 같았습니다. 진호야. 나 어떻게 집에 가지? 미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택시 불러줄까? 아니야. 우리 집이 가까워. 민수 씨가 출장 가서 혼자야. 미영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차 마시고 가면 되잖아. 술 좀 깨고.
미영의 제안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년 만에 만난 그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10분 정도 걸어가니 고급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틀려서 결국 제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딘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20층에서 문이 열리고 미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넓다. 그런데 너무 넓어서 오히려 더 외로워 미영이 한쪽 벽면의 대형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였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 불빛들 보면서 많이 울었어. 미영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다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탈까? 응, 고마워. 미영이 주방으로 향했지만 비틀거리며 찬장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제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 미영이 제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턱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체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 내가 탈게. 미영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타면서도 계속 미영이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오니 미영이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3년 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커피. 고마워. 미영이 눈을 뜨더니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손이 스치는 순간 또다시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대형 창문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과 저는 소파의 한 끝에 앉아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넓은 거실은 왠지 적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이 평소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미영이 세 번째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미 볼이 상당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나한테도 잘해줘. 근데 그녀가 말을 멈추고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뛰지 않아. 전혀. 그 고백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안정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결혼 생활이라니. 미영에게 얼마나 공허했을까 싶었습니다. 그 사람. 어제 본 그 사람은 회사 후배야. 처음엔 정말 친구로만 지내려고 했는데.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더라. 네 번째 잔을 마신 후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진호 씨, 솔직히 말할게. 미영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도 계속 내 생각했어. 거의 매일.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놓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와인바의 분위기와 알코올의 힘이 더해져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고 나니 미영은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에 약했던 그녀가 오늘은 유독 많이 마셨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이 마치 꽃잎 같았습니다. 진호야. 나 어떻게 집에 가지? 미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택시 불러줄까? 아니야. 우리 집이 가까워. 민수 씨가 출장 가서 혼자야. 미영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차 마시고 가면 되잖아. 술 좀 깨고. 미영의 제안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년 만에 만난 그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10분 정도 걸어가니 고급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틀려서 결국 제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딘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20층에서 문이 열리고 미영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넓다. 그런데 너무 넓어서 오히려 더 외로워. 미영이 한쪽 벽면의 대형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뷰였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 불빛들 보면서 많이 울었어. 미영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다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탈까? 응, 고마워. 미영이 주방으로 향했지만 비틀거리며 찬장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제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 미영이 제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턱에 닿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체온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 내가 탈게. 미영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타면서도 계속 미영이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오니 미영이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3년 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커피. 고마워. 미영이 눈을 뜨더니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손이 스치는 순간 또다시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대형 창문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과 저는 소파의 한 끝에 앉아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넓은 거실은 왠지 적막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이 평소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한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야. 응.
우리 지금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미영의 솔직한 질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여자의 집에 밤늦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것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그녀 옆에 섰습니다. 저 불빛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미영이 창에 이마를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 같고. 제가 그녀 옆에 더 가까이 섰습니다. 미영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마워. 미영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설임과 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야. 안아줘.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너무 외로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미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향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꽉 껴안으며 3년 동안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서로를 꽉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강남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이 장면이 꿈만 같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이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미영이 제 뺨에 손을 올리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미영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미영의 뺨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미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과 창밖의 도시, 불빛이 우리를 로맨틱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 번의 입맞춤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이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해. 아직도 너무 사랑해. 나도.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하듯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잡더니 천천히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문 앞에서 미영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 망설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문을 열었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제게 돌아서더니 다시 한번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오늘 밤만은 예전처럼.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3년 동안의 그리움을 달래며 잃어버린 사랑을 찾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
희미한 햇살이 침실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하룻밤 동안 되찾은 행복.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현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다시 묻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화려한 야경은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꿈은 곧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미영을 더 꽉 껴안으며 이 행복한 시간이 조금 더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7시, 미영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상시 기상 시간이었나 봅니다. 미영이 알람을 끄고 나서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풍경이었지만 어젯밤 일을 겪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미영이 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조용히 일어나 그녀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이 뒤돌아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달콤함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나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겠어. 미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 생활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도 다 끝내야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미영은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면서도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거나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우리만은 그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미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달 정도? 그동안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고 미영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침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 순간 미영이 현관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제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3달 후에 다시 만나자. 같은 카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58세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미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밝은색 블라우스가 그녀를 10살은 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리에 앉은 미영이 작은 포장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커피잔 모양의 도자기 장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야? 요즘 도예를 배우고 있거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이 저를 생각하며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프리지아 모양의 작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가 브로치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3년 전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새로 시작한 도예 수업,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역시 카페 창업 준비와 그동안의 심경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을 견뎌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해보자. 미영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급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자는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사랑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결혼 1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미영이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꽃병에 담은 프리지아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일상 속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미영이 잠에서 깨어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꽉 안아 주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하는 것도, 서로 다른 생활 패턴에 맞춰가는 것도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오후에는 미영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시락 대신 카페에서 파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가져가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연인들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영이 제 어깨에 기대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미영의 대답이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미영이 평소 키우고 싶어 했던 화분을 하나 골랐습니다. 집에서 함께 키우기로 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미영과 나란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대신 깊고 따뜻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아픈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하고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영의 잔잔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진우 씨와 이미영 씨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60세가 되어서야 찾은 진정한 사랑. 그 두 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댓글로 박진우 씨와 미영 씨 같은 용기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응원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두 분께 따뜻한 격려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